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손경애, 나란히 가지 않아도. 모든 전쟁에서 말이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현대전에와 갖고는 좀 다릅니다만 모든 전쟁을 통틀어 갖고 주로 죽고 다치는 것은 젊은이들이죠. 20대 전후. 현대전에 와서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전사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총력전을 하니까, 국민 총력전을 하니까 민간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죠.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전쟁은 무사들끼리 싸움이었죠. 특히 저 중세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무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나 전쟁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무사들, 유럽에서는 기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싸움꾼들이 중심이 되어서 싸우는 거였죠. 물론 평민들은 싸움에 나설 수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한이었고, 전쟁에서 두꺼운 갑옷과 그리고 말을 타고서 말이죠, 막강한 전투력을 뽐내면서 1대1로 다이다로 붙어보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은 그런 거에서 출발한 면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추기는 것,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결코 전선으로 나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엄마, 더 이상 나는 총을 들지 못해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밥 딜런이 월남전에 반대하면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월남전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전 세계 젊은이들의 성가처럼 불려지던 그런 노래였죠.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제나 엄마님께서 솔트피터님의 앙담은 입술과 눈매가 닮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참 금슬 좋은 부부 보면은 어느덧 닮아가는 그런 모습. 심지어 결혼할 때도 보면은 모습 닮은 꼴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서로 비슷한 골격에 얼굴 두상에 끌리는구나. 예.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부가 오래 같이 살아서 비슷한 음식, 비슷한 잠자리, 비슷한 생활 습관, 그런 표정을 짓다 보면은 서로 닮아가는 그런 거 있습니다. 낙경호 해변수도 들으셨죠? 치후지하님. 먼저 떠나보낸 그분을 그리며 떼내진 감이 있으나 살포시 신청해봅니다.
장윤정의 초혼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신청곡들은 지금 다 모조리 걸어놓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함께 나누고 있죠. 샤브왕 유창범님, 손 선생님, 저는 그럼 샤브샤브의 샤브입니까? 야, 그러세요? 그러면 샤브샤브 집을 하신다는 거군요. 이야! 저도 좋아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샤브샤브 요리를 칭기스칸 요리라고도 하는 것, 그게 바로 몽골군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겠죠? 초원을 달리고 있었던 몽골군들이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고기를 말이죠. 고기를 바짝 말려갖고 휴대하기 좋게 들고 다니다가 먹을 때, 취사할 때 물을 넣어갖고는 이만큼 불을 불려서 먹는 그런 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기도 하고, 없을 때,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가죽을 삶아 먹었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도, 그 말도 있고요. 아무튼요. 네. 샤브샤브, 칭기스칸 요리. 좋죠. 저는 소고기 칭기스칸보다는 역시 해물을 좋아합니다. 허거도 정말 매력있죠.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한쪽은 매콤하지 않은, 한쪽은 담백한 국물이 담겨있는 곳에 취향껏 음식물들을 넣어서 먼저 채소류들을 먼저 해서 먹는 게 좋겠죠. 네. 살짝만 데칩니다. 많이 넣지 않고 살짝 데쳐서 채소류를 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국물이 담백해지죠. 고기를 넣어 먹는 것은 그 다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 채소류를 먼저 듬뿍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는 고기를 한두 개씩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넣었다 먹으면서 스키야키라고 하는 일본 불고기 있잖아요. 스키야키. 우에요 모이떼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만 그 노래를 서양 사람들이 알 리가 없으니 그냥 스키야키라는 이름으로 발표해갖고는 빌보드 차트에서 동양 최초로 1위를 했었잖아요. 그게 1960년대인데 하여튼 이 스키야키, 우리 한국에서 스키야키는 국물을 넉넉하게 넣어갖고 퍼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스키야키는 좀 걸쭉한 국물, 간장을 많이 넣은 걸쭉한 국물에 요리를 해서 노란 계란 노른자 이렇게 찍어 먹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키야키는 일본 서민들이 항상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스키야키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온 가족의 경사가 될 수도 있겠죠. 고베죠, 고베. 고베의 소고기. 일본 말로는 규라고 하니까요. 소우자를 쓰고 규라고 있습니다. 고베의 규를 가지고 와규는 와자는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화자. 예, 와규. 내가 얘기하면서도 네. 맛있거든요. 네. 고비 규가 얼마나 맛있냐면은 브라이언트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감명 깊게 먹었던 고베의 소고기를 생각하면서 고베라고 짓자 해서 고비 브라이언트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21세기 미국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중에 한 분이죠.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샤브왕 유창범님 반갑습니다. 섹스 피스톨즈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준 형님 온답니다. 강한 우리 편 오는 것 같아 왠지 힘이 납니다. 국내에서 추적 불가능한 비자금 추적하고 왔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만있어 봐. 옆에 우리 김 PD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용민이도 알고 있었나? 용민 씨도 강한 우리 편 오는 것 같아. 그동안 뭐 했어요 도대체? 아이씨. 편집 1차 끝났어요. 출력 끝나면 문하나님과 최 이사님께 검토. 이건 뭐예요 이거? 밥 딜런 천국의 문의 노크정. 네. 불후의 명곡이 박남정 편이었단 말이죠. 야 근데 거기에 H.O.T랑 NRG랑 G.O.D랑 옛날에 용사들 다 나와갖고는 박남정 노래 하나 하는 거 있었잖아요. 와 그거 자세 나오더라고요. 문희준, 토니안, 이런 사람들 나왔고, 데니안도 나왔나요? 박남정,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검 댄스 가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90년대 이후로 등장했던 댄스 가수들은
과도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과 과도한 오토튠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노래를 불러 놓으면은 음이 막 틀릴 수 있잖아요. 컴퓨터 장치로, 그러니까 오토튠 기능을 활용해서 음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올리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리고 그래서 음 맞추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음은 맞춰지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인공적인 느낌이 있죠. 하여튼 컴퓨터 음악이 발달하면서 90년대 이후에 그런 댄스 가수들은 비주얼의 목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의 몫을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80년대 댄스 가수들은 그런 거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진검 댄스 가수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김한선, 박남정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김한선 씨 보면은 자신이 노래를 못하고 그 미모와 춤을 한몫 본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우 괴로워하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신중현 선생을 찾아가고 읍소를 해서 노래를 받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삐에로는 날 보고 웃지와 같은 그런 명곡을 남기기도 했죠. 손미연 씨가 만들어주긴 했습니다만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김한선 씨가 가수로서의 어떤 긍지 같은 것도 느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정, 이야!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김정구인데 마음은 박남정이다. 김정구 선생. 마치 코미디언 이기동만큼이나 지금으로는 낯설어진 이름입니다만 국민 가요라고 할 수 있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던 또는 비다의 장소 왕서방 이런 왕서방 연설을 부르기도 했었던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팬들에게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최후를 보내셨던 그런 진정한 예인이기도 하셨죠. 하여튼 이런 마음은 박남정이지만 몸은 김정구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박남정 씨는 좀 대단한 센세이셔널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의미에서요. 박남정의 노래부터 듣고 올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정의 이 널 그리면은 오리지널 버전을 찾아갖고 방송사고에 준한 그런 거긴 하지만 찾아갖고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아나키 인 더 UK 섹스 피스톨즈의 노래부터 듣습니다. 비장하지 않습니까? 네. 전자기타 소리 그리고 처퍼라고 하는 주법이 있거든요. 베이스 기타 줄을 이렇게 쓰다듬는 게 아니라 엄지 손가락으로 튕기는 거야. 그러면 득강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서도 나오잖아요. 으따 이 소리. 이게 초핑이거든요. 널 그림 외에도 바로 초핑. 그리고 일렉기타. 제가 이 노래를 회상할 때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데 이분은 오빠 그러면서 따랐던 그런 왕년의 소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한선의 노래도 들어야 되나? 네.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께서 나는 국정원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대요. 확실히 이제 화두가 되나 봐요.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한두 마디 하는 걸로 퉁치고 했었던 그렇게 유명하신 이분이 드디어 말을 꺼냈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런 표현 아닙니까? 나는 국정원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내가 안 죽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니 지금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국정원에 사건이 있었고 국정원 사건이 있으면 이거를 국정조사를
하겠고 개혁을 하겠다. 맨날 얘기하는 게 법 원칙 이런 거 중요하다고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예? 아니 시정 잡배들처럼 내가 안 죽였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지금 이렇게 촛불 들고 그러고 있냐고요. 예? 탈세 내가 안 했다. 밑에서 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지금 재벌 회장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습하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부하들이 했다. 라는 얘기 들으려고 이건희한테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에서 사람이 죽어났으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 공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꽃다운 젊음들이 거기서 백혈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죽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회사에서는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전 이럴 때 정말 우리 서영석 씨가 좀 부럽습니다. 캐릭터가 워낙 그렇게 구축이 돼갖고 방송에다가 욕을 어떻게 하든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욕을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부러워요. 왜냐하면 물론 감성보다는 이성에 호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욕이라도 해야죠. 감성 말고 이성에 호소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리 감성이 화가 나더라도 대낮에 도심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주말에 촛불 들고 행진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버스 지나다녀야 되고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왜 통행에 방해되느냐. 그 응급 환자라도 후송해야 되는데 그리고 불 나면 어떡하느냐. 소방차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다니느냐. 이런 게 잘못 이성적일 수가 있잖아요. 저들은 가장 고상한 말로 가장 막말을 일삼지 않습니까? 가장 고상한 말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말이죠. 예? 말도 안 되는 것은 말이라고 우기면서 아니 나는 국정원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나는 국정원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전직 대통령이 이런 거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선거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보기관은 어떻고 검찰과 경찰은 어떤 커넥션이 있었고 그리고 왜 여직원 오피스텔에 들이닥쳤을 때 이거는 선거와는 관계없다라고 경찰에서 왜 서둘러 발표를 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에이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아닌 것이 되나요? 개입되었든 안 되었든 부정선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선은 무효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무효인지 아닌지는 노정열 씨 같은 경우는 원인 무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딱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유가족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진상을 밝히고 범인을 잡고 이런 것이 우선인데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뉴잉 해외님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제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발언에는 무엇인가 이중 부정의 긍정이 묻어난다는 본인이 감추고 부정하고 싶은 것을 잘 못하고 선택하는 단어와 표현에서 드러나는 듯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런 거죠. 국정원도 당신이 좋아갖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국가기관이 총동원 돼갖고 하려고 했던 것은 박근혜의 당선이 아니라 문재인이 당선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왜? 자기들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개판을 쳤는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어떤 부정을 행해왔는지 뽀록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권을 떨어뜨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네요. 안 그래요? 솔트피터님 말씀 맞습니다. 국정조사 거부할 이유가 없지. 이 와중에 제주도는 돼지고기가 샤브샤브 담백하고 맛있어요. 제주도의 그 돼지고기는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고 돼지 국수, 네, 고기 국수 이렇게 먹어도 좋고 제주도의 돼지는 뭐 어떻게든 다 맛있습니다. 사부꾼 유창범님께서 펑크락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김어준 씨가 귀국을 한다고요. 정권 불확실된 국정원 더 이상 귀국 미룰 수 없다. 그래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돌아오는데 선물을 갖고 와야죠. 대단한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예, 와갖고 찌질하게 하지는 않겠죠. 평소에 김천수의 모습이란다면. 1977년 차인태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이후로 차인태 아나운서의 별밤 1977쯤 신청한 후 처음이라고 국민TV 발기현으로 Don't Go Break My Heart 신청하신다 그랬습니다. 동네 프로님. 네,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선곡을 해야죠. 차인태 아나운서 20세기 우리 라디오의 양대산맥이라고 한다면은 M본부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TBS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였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도 있잖아요. 윤한기 씨가 불렀던 별이 빛나던 밤에 너와 내가 맹세한 밤에.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가 히트한 다음에 이 노래 제목을 가지고 프로그램 제목으로 땄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단 듣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네 프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로고송, 당신의 로고송을 만들어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제가 기다려요, 사실은. 제가 기쁘고 흥분되고 그래요.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던 로고송. 지난주에 2곡을 보내주셨어요. 마네님께서 글을 하나 보내주셨고, 봄을 기다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마네님이 보내주신 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기만 해라고 시작되는 그런 가사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기만 해. 아는 것이 없어도. 네, 만해님. 부유하기만 해, 지혜롭기만 해, 영감하기만 해. 이래서 만해라는 닉네임을 택한 건 아니시겠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기만 해, 아는 것이 없어도 지혜롭기만 해, 목소리가 작아도 용감하기만 해. 예. 그리고 이제 그대에게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2조, 짝수로 이렇게 가야지 곡을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 아는 것 없어도 목소리가 작아도라는 그런 단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대에게서 겸손을 배웠고, 그대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그대와 함께하기에 행복하기만 해. 라고 하는 가사를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그래요. 가장 곁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는 그런 형식인데, 하여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네님과 제가 만든 로고송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기만 해. 아는 것이 없어도. 뭐 축하드려도 되는 거죠? 네, 마네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직 못 받으시는 그 2분 아마 오늘 중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는 배달을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봄을 기다리면 님께서 올려주셨던 강자에게 약하지 않게, 약자에게 강하지 않게 세상을 진실되게 바라보길, 비록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자에게 약하지 않게 약자에게 강하지 않게 세상을 진실되게 바라보기. 예, 이 노래의 그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사를 다 살렸어요. 짧게 해주셨기 때문에 강자에게 약하지 않게 약자에게 강하지 않게 세상을 진실되게 바라보길 요걸 한 번 더 썼어요. 길어서 고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저도 곡 쓰기가 좋습니다. 강자에게 약하지 않게 약자에게 강하지 않게 세상을 진실되게 바라보길 비록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다 보니 방송은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듣다가 로고송을 신청하고 싶어서 회사에서 큰맘 먹고 접속했는데 어디에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구민TV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어요. 거기 꼬리에 꼬를 무는 이야기인가 그쪽에. 그래서 그거를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발견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죠. 언젠간 한국을 대표하는 공정한 언론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민TV 파이팅!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메일 주소를요 좀 알려주십시오. 보물기다리면님. 네,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강자에게 약하지 않게 약자에게 강하지 않게 세상을 진실되게 바라보기. 비록 그것이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로고송 2곡 다 방송했습니다. 저한텐 이게 참 보람이라는 거 아시죠? 가차없이 날려주십시오. 당신만의 로고송을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동네 프로님께서 설마 했는데 음악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내와 김용민님이 힐링도 참석했었고 정봉주 출범 때 갔었고 구민TV 발긴까지 하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잠깐 쉬다가요. 이따 2부에 뵙겠습니다. 네, 깜짝 로고 음악이었습니다. 스포츠 전문 박상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에 또 여러 일이 있었어요. 네, 아주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일단 축구 졌어요. 네, 제가 그 뒷얘기로 네. 제가 이란한테 한 1대0이나 2대1 정도 이길 것이라는데 그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슈팅을 허용한 게 딱 한 개였어요. 네. 유일하게 그 슈팅 허용 한 개 실점이 됐고 네. 우리나라는 15개인가 14개를 차고도 한 점을 넣지 못했고 고질적이에요. 그죠? 네. 고질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너무 뻥축구를 많이 했죠. 게다가 말이에요. 끝난 다음에 예? 그 매너 보십시오. 물병 집어던지고 이런. 전 그거 보고 상처받았어요. 제가. 예, 그건 좀 자제해야 될 문제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이란 축구협회가 그거 갖고 좀 피파에 제소한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아니 그 이란이랑 똑같이 놀면 안 되지 우리가. 예? 뭐 물론 이란 대표팀이 또 자극을 많이 했죠. 또 네, 네. 그날 또 케이로스 감독은 또 최강희 감독을 향해서 주먹 감자를 날리기도 했고요. 네. 뭐 그 과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석 코치를 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예. 졌어요. 그리고 4강 올라갔어요. 아니 저 본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에 계신 치킨집 사장님 여러분들 사장님들 다 안심하실 거고 그죠? 네, 맥주 업계도 쾌재를 부르겠고 그렇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브라질하고 지금 시차 12시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녁에 6시에 벌어진다. 그러면 오전 6시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과연 그게 치킨이 잘 팔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죽집으로 업종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침 6시에? 네. 자, 그래요. 뭐. 근데 오늘 어떤 이야기거리를 들고 오셨습니까? 예, 우선 뭐 일단 월드컵에 나갔으니까요. 네. 일단 방금 소식이 들어왔죠.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는 소식과 함께 네. 제가 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짓거리고 있는 네. 이 짓거린다는 얘기가 방송에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 우익 인사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벽 3시에 또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것과 함께 또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컨페더레이션스컵 뭐 얘기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홍명보 감독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정식 발표가 났고요. 네. 이따가 오후 이제 앞으로 한 3시간 남았네요. 오후 네. 6시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을 하고요. 네. 내일 오후 2시부터 이제 파주의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처음에는 그 브라질 월드컵만 맡긴다, 뭐 더 가야 된다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네.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2년의 계약 기간을 걸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께서는 1년짜리 몇 개월짜리 하긴 싫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러시아 월드컵까지를 바랐었죠. 러시아 월드컵까지를 바라면서 네. 좀 더 대표팀을 좀 차근차근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요. 장기 계약을 보장해달라. 예. 그렇지 않아도 홍명보 감독이 런던 네.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던 원인이 네. 한 3, 4년 동안 계속 그 멤버들을 유지했었기 때문이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9년에 그 이집트에서 열던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네. 그때부터 이제 8강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거쳐서 런던 올림픽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팀을 만들었던 것이 유효했던 것인데 네네. 그 1년 2년 갖고는 팀을 제대로 된 팀을 만들 수 없다라는 네네. 얘기를 해서 그 줄다기를 하다가 결국 절충안으로 그 호주 2015년에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네. 예, 거기까지 지금 가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참 대표팀 감독 목숨도 파리 목숨이에요, 그죠? 그 사실 우리나라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5년짜리라든지 7년 뭐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한 사례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으로서도 좀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 2년으로 절충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2년을 보장해달라 그랬으면 1년으로 됐을지도 몰라. 예, 5년을 가지고 했으니까 2년을 그래도 2년 동안 보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없는 것이 네. 계약 기간을 안 지키면 또 그만이거든요. 중국에 경제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라든지 팬들이 좀 꾸준히 믿고 홍명보 감독을 좀 믿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수 시절에도 남다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만 지도자로서도 지금 착실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젊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꼰대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잘 하는 그런 실무형 그런 지도자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뒤에서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 홍명보 감독. 그럼 홍명보 감독의 그 지도 스타일은 최강희 감독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홍명보 감독은 패스 위주 축구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네네. 특히 이제 수비수 출신답게 수비 조직력을 잘 키우는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난 그 런던 올림픽에서도 봤듯이 네. 그 매우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고 물론 이제 브라질에게 0대3으로 진 것은 좀 한은 남지만은 네네. 다른 경기에서는 매우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일례로 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기도 했고요. 예. 뭐 김영권이라든지 홍정호는 이제 문전 이제 런던 올림픽 못 갔습니다. 그 부상 때문에. 아, 예. 뭐 그다음에 김창수, 뭐 오재석, 지금 QPR에서 뛰고 있는 윤석영까지 네. 모두 이렇게 길러냈기 때문에 지금 그 멤버들이 고스란히 대표팀으로 가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매우 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계약 기간이죠. 역시 계약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2년으로는 합의를 봤으니까 월드컵에서 좀 괜찮은 성적 올리고 아시안컵을 통해서 네. 또 우승을 차지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 월드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요. 킥 앤 러시 전통적인 영국의 잉글랜드 축구라고 합니다만 그게 잘못된 뽕축구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패스를 중요시하고 수비를 견고히 하는 그런 홍명보 스타일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홍명보 키드들이 지금 대표팀으로 고스란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우익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녀가지고 어떤 얘기? 사실은 이
인사의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인사를 자꾸 띄워주는 것 같아서 좀 네. 자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냥 정치 쪽에만 그냥 기웃거리면 될 텐데 괜히 스포츠 쪽을 건드리고 다녀가지고 제가 좀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예. 그 뭐, 인사. 네. 그 인사로 할까 하면은 뭐 성을 밝힐까? 성을 밝히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그 인간으로 합시다. 그 인간. 예, 네. 그 인간으로 하죠. 뭐. 네. 일단 그 인간이 그 지금 수원 삼성에서 뛰고 있는 네. 정대세 선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네. 또 근데 그 검찰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또 조사에 들어갔고요.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정대세 선수가 네. 이제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 대표팀을 뭐 북한에서 뛰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 모양인데 네. 그럼 엄밀히 따지면 북한 대표팀 일원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정대세 선수의 진정성을 알 수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북한 대표팀을 뛰는데 김정일에서 뛰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대세 선수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발언을 놓고 정대세 선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인간이 진정한 삼성의 안티구나. 예. 진정한 삼성의 안티고 지금 그 삼성에서 뛰고 있잖아요. 정대세 네네. 선수가 네네. 바로 이건희를 정면 조준한 거 아닌가. 예, 그거를 가지고 우회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글쎄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뭐 자기는 이제 애국 우익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걸 살아온 모든 스포츠 기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병 종자다. 아, 관심병 종자다. 네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칫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도대체 그 인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가. 이걸 이제 스포츠 기자의 눈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정대세 선수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 엄밀히 따지면 자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일본인. 아, 그렇죠. 제일 한국인이죠. 네네. 예. 제일 조선. 근데 이제 네. 그 제일의 그 일본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은 네. 국적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아. 한국이냐 북한이냐. 네. 근데 그 어느 쪽도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해방되기 전에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 국적.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얘기는 이제 자꾸 북조선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좀 좌익 뭐 북한처럼 들리는데 엄밀하게 이거는 예전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네.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런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정대세 선수의 모친께서도 그 조선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 민족을 배워야 한다면서 보낸 것이 이제 그 조충련 계열의 그 민족학교를 보낸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상이랑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네. 예, 하지만은 이제 정대세 선수의 마음, 그 머릿속에는 그 북한을 찬양한다기보다는 민족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좀 봐야 되고요. 예. 특히 제가 이제 2008년에 정대세 선수를 직접 만났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상당히 그 자본주의적 성향이 많이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해요. 예. 되게 좀 톡톡 튀는 개성도 있고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거 용납 안 하거든요. 용납할 수 없죠. 예. 예. 그 정대세 선수 그럼에도 쓴 것은 정대세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데려온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뭐 간첩이냐 몰아가는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예. 선수는 선수로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뭐 지난주에 우리 그 몽당연필 운동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학교를 돕기 위한 몽당연필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 권혜호 씨를 모셔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민족학교 조총련 색깔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 재학생들 보면은 한국 국적 반 그렇대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한국 말과 글을 문화를 지킬.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교회가 우리 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은 바로 일본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운동회도 열고 또 동포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도 주최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걸고 넘어졌다는 그런. 얼마 전 몇 달 전에 처음으로 골을 넣고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인간이 네. 그 정대세 그 선수에 인간이, 대해서 뭐 얘기를 했을 때 네. 구단에서도 정대세 선수에 대한 그런 얘기는
단순히 그 인간이 그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네. 구태여 어떠한 공식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네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좀 걸고 넘어가 되지 않겠느냐. 뭐 가만히 있으면은 더 그런다. 예, 예. 그래서 좀 따끔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런 건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군요. 국가보안법. 그걸 받아가고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하면 또 이제 얘기 나오겠죠. 또 이제 뭐 검찰이 뭐 좌익 성향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떠들겠죠 또. 아니 듣보잡으로 이름 나 있는 그 인간의 이야기를 귀구리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검찰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걸 텐데, 그죠? 근데 그 인간이 또 이제 종편에서 네. 아마 지금 시간에 방송이 될 겁니다. 뭐 저격수다? 뭐 거기에 나오기 네. 때문에 네. 또 그 사람의 얘기를 안 들을 수가 또 없거든요. 그렇군요. 또. 검찰은 종편도 보는군요. 종편을 보지 않으면 그런 거 귀 담아 안 들어도 되는데. 전에는 배우 이시영 씨, 권투 선수. 네네. 네, 이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시영 선수가 네.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네네. 좀 편파 판정이 있지 않았느냐. 예. 이시영 선수를 띄우기 위해서 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시영 선수를 맨 처음에 가르쳤던 홍수환 씨가 있습니다. 예. 홍수환 씨가 또 이 문제를 먼저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좀 일파만파가 됐는데 예. 결국 그 상대 선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떠든 거거든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약간 좀 이시영 선수에게 좀 유리한 판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심판 판정에 대해서 만약에 의의가 있으면은 그 상대 선수가 먼저 하는 게 옳은 것이지. 네.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그 이면을 좀 보면은 그 이시영 선수가 지금 인천시 체육회 소속이거든요. 예. 내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이시영 선수라든지 박찬 선수를 좀 인천시에서 좀 끌어왔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 인천시를 이끄는 시장이 네. 송영길 시장이 아닙니까? 예, 민주당이죠. 네.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걸 좀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정작 다른 편파 판정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것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순수성이 의심이 되죠. 아무래도. 홍수환 씨가 처음 이시영 씨를 지도했었다고요? 네, 맨 처음에 발굴하고 지도를 했었죠. 그러면은 손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편파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것도 좀 약간 뒷얘기가 있는데요. 뒷얘기, 우리 뒷얘기 좋아요. 예. 그 홍선 씨가 맨 처음에 가르쳤지만은 이후에 이제 다른 도장으로 옮기고 이제 인천시 체육회로 넘어가면서 좀 홍선 씨가 좀 배제가 됐거든요. 마음이 상했군요. 예, 배제가 되면서 좀 그런 약간 그 인간적인 얘기라든지 뭐 좀 심리적인 좀 그런 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배신감 그러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뭐 물론 홍수환 씨 입장으로서는 뭐 권투계 그 복싱계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얘기겠죠. 하지만 문제는 상대 선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들고 나온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상대 선수가 만약에 이건 진짜 불합리하다 하면은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제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적인 사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자제력을 발휘해서 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리고 경기는 선수들과 심판들이 링에서 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다. 다만 잘 되길 바란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진정한 어른이 되기 쉬울 텐데 참 어려운가 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그 인간이 이시영 선수 국가대표 뭐 양심 있으면 국가대표를 반납해야 된다는 둥. 권투를 그 인간이 좀 아는 모양이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인간이 스포츠에 대해서 뭘 모른다는 또 사례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얘기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당사자인 그 패배한 그런 선수 측에서 제기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위에서 특히 그 인간이 제기함으로써 이상하게 됐고 그 후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시영 선수하고 그 상대 선수는 서로 언니 동생하고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시영 씨가
선수가 이길만해서 이겼고 내가 질만해서 졌구나라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언니 동생 누가 언니인데요? 이시영 선수가 물론 언니죠. 아, 이시영 선수 그렇습니까? 나이 의외로 좀 됩니다. 아, 하긴 나이가 좀 되겠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상대 선수가 21살인가 22살. 그럼 잘 됐네요. 뭐 이긴 예. 데다가 언니니까 언니가 밥 사면 되겠네. 예, 그 중요합니다. 그거 예. 저 졌는데 내가 언니인데 언니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야 된다. 이거 옳지 않죠. 뭐 이시영 선수가 이제 한번 거기 한번 쏘고 네. 뭐 영화 뭐 시사회도 한번 들어가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하여튼 그런 얘기. 그러면 그 인간이 또 어떤 얘기를 했길래 또 지금. 그 얘기는 음악을 하나 듣고 와서 할까요? 예. 우리 박 기자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 브레인. 한 방송에서 특정한 밴드의 음악을 2개 튼다고 뭐라 그럴 사람 우리 방송국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곡을 하신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정대서 선수 얘기를 하면서 좀 틀려고 그런 건데 네. 이게 수원 삼성 공식 응원가예요. 리틀 베이비. 예. 네. 공식 응원가로서 이제 약간 이제 가사만 조금 바꿔서 이제 쓰고 있는데 네. 그 상당히 그 노브레인 자체가 이제 수원 삼성의 열렬한 서포터고요. 그렇군요. 예. 아주 수원 삼성 서포터들 사이에서는 잘 불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까? 리틀 베이비 듣겠습니다. 공연하는 것 자체가 체력단련이 되는 그런 밴드들이 있어요. 노브레인, 크랙넛, 네, 이런 밴드들. 오늘 제 시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조합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슈퍼개똥님, 안동, 병산서원, 저는 거기가 참 좋더라고요. 헛제사밥에 담백한 그런 음식도 좋고요. 또 상설 무대 있잖아요. 그 하회탈 공연하는 거기에 이매인가요? 아니요, 이매인가? 하여튼 역으로 나왔던 외국인들까지도 불러내갖고 즉석에서 공연을 하는 재밌는 그런. 순천, 여수와 순천은 붙어 있습니다.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순천은 뭔가 좀 학문적인 그런 분위기, 학구적인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의 가브리엘님, 순천시에서 오신 분은 홍성님이고요. 강동구 성내 1동에 가브리엘님 오셨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레몬님, 상당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 12월 초에 새벽 1시쯤에 상당산성 망루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밑에는 기타가 있었고 그 밑에는 저를 거기 끌고 갔었던 모 문인께서 계셨죠. 네. 그분과 저는 그날 응급실로 실려가갖고 그분은 갈비뼈가 여러 대 분질러졌고 저는 그보다 조금 덜 분질러지고 제 기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만 수술 끝에 그 기타를 가지고 제가 사지까지 놓고 보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의 인삼님, 어이구 반갑습니다. 이왕 염창동에 거기에 그 한때 동양 최대 인공폭포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동양 최대 인공폭포였다고 합니다. 답심리 1동에서 은동일님 영어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태님, 상지대 교수님. 상지대 교수 홍성태 교수님 맞습니까? 네. 출자금도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필드님, 파주시 야당동에 가필드가 이 고양이 가필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미국에 임기를 채 마치지 못했던 비운의 대통령 가필드라고 또 있었죠. 당산동 이가의 백조님 반갑습니다. 영주시 휴천이동의 재규마미님, 영주는 예전엔 참 교통의 요지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죠. 금정구 남산동 부산의 바람돌님 반갑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과누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자금도 그냥 물론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제 앞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스포츠 전문 박상현 기자님께서 이번에 출연료를 받으시면 그걸로
예, 조합원 가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가난한 스포츠 기자라 가지고 네. 예, 당장은 못 하겠고 네. 예, 출연료로 이제 그걸 출자금을 한 달에 한 자씩 늘려가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근데 말이죠. 스포츠 기자로 산다는 거, 스포츠 기자가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 필요한 덕목이 또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스포츠를 좋아해야 된다, 빼놓고는. 그렇죠. 스포츠를 좀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스포츠 모임에 갔었는데 네. 제가 좀 공부를 좀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한다는 게 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스포츠 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뭐 여러 가지 과정도 듣기도 했었고요. 네. 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네. 얼마 전에 토요일 날 네. 그 국회에서 네. 그 국제 스포츠 외교 포럼이 열렸거든요. 국제 스포츠 외교 예. 포럼. 네. 예, 거기 재단 이사장이 좀 아쉽게도 좀 논문 표절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 문대성 의원인데. 아, 네. 예. 하지만 뭐 정치적 성향 떠나서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니까 간 네, 거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그날 뭐 보니까 그 고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예전 IOC 네. 위원장의 아들인 사마란치 주니어 위원도 왔었고 아, 그럼. 무려 IOC 위원만 6명이 좀 참석을 했는데 네.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스포츠와 정치는 저는 분리돼야 된다, 철저하게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인간을 얘기하는 것도 예. 정치와 스포츠를 구분을 못하는 그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자 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 인간은 그 어차피 스포츠와 정치뿐 아니라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미지가.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좀 힌트를 주신 것 같네요. 아, 네. 아무튼. 네. 뭐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삼성 얘기를 오늘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네. 예, 뭐 기업 구단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예, 뭐 수원 팬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FC 서울을 좋아한다 해서 GS 그룹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그 그룹이 운영하는 구단을 좋아하는 거고, 네. 또 그 구단에서 뛰는 선수를 좋아하는 거지, 네. 그 기업을 좋아하는 거라고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또 멸류가 돼갖고 또 분칠을 하고 있는 얘기가 또 어떤 거겠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스포츠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네.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시간에 저도 이제 그 프로를 간혹 봅니다. 그 저격수다를. 저격수다? 예. 네. 왜 보냐가 하시겠지만 그게 의외로 개콘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로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네. 웃기더라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인간들을 비롯해서 여러 네. 사람들이 CJ 그룹을 까기 시작하면서 그 인간이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SNL 코리아를 까면서 CJ 그룹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는데 네. 보니까 CJ 토월극장 갖고 좀 까더라고요. CJ 뭐를요? 토월극장. 토월극장? 예. 아. 그 예술의 전당에 있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토월극장이 그 토월이 무슨 뜻인데 감히 네. CJ가 거기다 이름 붙이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은 상당히 반자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보면은 아시겠지만 CJ가 그 토요일극장 리모델링하면서 거의 200억 가까이를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예, 그 메세나 기업의 메세나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을 좀 이제 거기다 붙인 것인데 CJ. 그거 갖고 네. 이제 CJ가 함부로 토요일극장 앞에다 이름을 붙였다.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저기 간혹 그 스포츠 전반에 네. 널리 퍼져 있는 그 구장 명명권이라고 하죠. 아, 구장 명명권. 예, 네. 그 영어로 따지면 스타디움 네이밍 라이츠라고 합니다. 예. 그게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CJ 토요일극장을 갖고 비난을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급 경기장을 구장 명명권을 팔았는데 네. 마케팅 수단으로 예. 그러면 아니 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열린 이 뜻깊은 장소에 예. 기업의 이름을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들의 그 논리 따지자면은. 가뜩이나 제가 CJ가 불쌍하다고 그런 감정을 갖게 될지 몰랐어요, 요즘에. 예? 요즘 상대적으로 뭐 저 이재현 회장 불려가고 뭐 정권 차원에서 지금 이러저러하게 수사 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그 인간들한테마저 이렇게 까이다니 정말 CJ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칫하면 가질 수 있을 만큼 뭐 그렇습니다만. 그 구장 명명권이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편화되지 않았지만은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상당히 보편화가 돼 있거든요. 네. 뭐 아스날의 구장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도 그 에미레이츠 항공을 딴 거고요. 네. 뭐 미국은 더 많죠. 뭐 그렇겠죠. 뭐 체이스 필드도 체이스 그룹의 이름 딴 거고 뭐
농구 같은 경우도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아레나,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뭐 짐나지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모든 경기들 보면은 지금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예, 웬만하면 스폰서. 다 이제 스폰서가 붙어 있고요. 예. 뭐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구장도 알리안츠 아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 열리면은 그 이름을 못 써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마케팅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쓰지 못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 뮌헨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구장 명명권이 좀 빨리 좀 정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요거를 좀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지역 경제가 좀 워낙 지금 가라앉다 보니까 네. 거기를 투자를 하는 기업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 인천 전용 축구장인데 그게 또 인천시 소유고 또 인천 유나이티드가 공교롭게도 이제 인천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팔 수가 있게 됐는데 정작 그거를 사겠다는 기업이 없어요. 아. 예. 그거 같은 거 사게 되면 이제 맨날 경기 열릴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 TV가 만약 스폰서를 했다. 예. 그럼 국민 TV 아ren에서 벌어진 뭐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토월극장 예술의 전당에 200억이면은 상당히 크죠.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CJ 같은 큰 그룹에서. CJ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저 챔버홀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기업은행에 아. 땄고요. 그다음에 저기 올림픽공원의 제3 역도 경기장 예. 그것도 지금 우리금융이 그걸 리모델링해서 우리금융 아트홀이라고 불리고 예. 있고 그다음에 펜싱 경기장입니다. 펜싱 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걸 리모델링해서 핸들볼 경기장을 만든 다음에 예. SK 핸들볼 경기장을 바꿨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바뀐 사례가 있는데 그걸 왜 유독 그 그룹만 비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같이 낄낄거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셋이서 아, 거기 나오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 그 인간하고 또 뭐 이제 그 우익 성향, 예. 우익인지 꼴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터넷 매체들, 예.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모 신문의 기자였다가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 아, 예. 이렇게 수염이 좀 나셨더라고요. 예. 누구지? 예. 뭐 진모, 예. 아, 예. 예. 뭐 세 분이 좀 하고 계신데 이따 저 음악 들으면서 누군지 물어봐야지. 혹시 내가 아는 애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은. 예. 예, 아무튼,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프로 구단, 프로 경기, 또 그런 스타디움 네이밍 라이츠라고 네. 하는 구장 명명권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자본주의 내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것을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네. 구단 망하라는 얘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스포츠에 대해서 정말 S도 모르는 인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저는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전 정치를 모르니까요. 네네네. 하지만 스포츠를 모르면은 최소한 스포츠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박 기자님께서는 1시간 전에 오셔갖고는 앉아 계신데 그래서 오늘 뭔 얘기 할까요? 할 때 그 인간 얘기를 하자 그러시길래 저는 그런 그 인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스포츠 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그리고 우리 박상현 기자와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다만 그래요. 제발 좀 자제하게 그만 좀 하고 네 전공 분야가 노세요. 예. 그 인간. 그런 의미에서 음악을 하나 듣고 올까요? 국회의원까지 했었던 그 진상 얘기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거인가요? UMC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곡이죠. 나랑 뭔 상관이냐고. 예,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UMC의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터키. 형제나라 국민들은 서러워요. 우리는 별 생각 안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구, 영미, 특히 미국을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저쪽 유럽도 아닌 것이 아시아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는 터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러나 터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형제국이라고 생각했고 터키의 원래는 투르크잖아요. 투르크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시아 쪽에서 건너갔었던 유목민들이 기원이 된 나라죠. 예. 중세시대의 셀주크 투르크 그리고 근세의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름은 19세기 말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있었죠. 네. 세계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뭐 투르크 그렇죠. 케말 파샤가 초대 국부라고 되나요? 대통령이 되면서 태어났습니다만 민주화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벌써 터키에서는 이런 데모가 100번 이상 더 일어났겠죠. 국정원의 선거 개입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소한 이유였습니다만 이것이 반정부 시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정당한 평화적인 시위에 폭력을 들고 나오는 정부, 어떠한 행위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지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박상현 기자. 예. 지난주 축구는 뭐 그렇게 됐다고 치고 예. 올해 또 저기 축구 경기가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인데요. 네. 예,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 토요일에 열렸던 첫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쿠바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첫 승을 거뒀죠. 네. 바로 이제 잠시 후 이제 12시간 정도 지나면은 네. 새벽 3시에 네. 포르투갈과 경기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강하죠. 포르투갈 하면은 2002년도 우리 그 월드컵 때 2년이 있었죠. 그리고 또 1991년에 네. 그 이제 남북이 하나가 돼서 뛰었던 남북 단일팀이 뛰었던 예. 경기에 포르투갈로 또 이긴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예. 네. 포르투갈 선수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지난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에 더 승리를 거뒀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까지 이겨서 2연승을 거두게 되면은 네. 뭐 16강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또 이거 같은 이 대회는 이제 32개국이 아니라 24개국이 참여하는 데이기 때문에 네. 조 3위 가운데 상위 4개 팀도 16강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쿠바를 이긴 거 자체로도 일단 16강에 갈 수 있는 교두보는 됐고요. 네. 이제 조 1, 2위로 가면 좀 더 편해지거든요. 네. 이제 다른 조의 1, 2위 팀하고 붙지 않으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지리아도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포르투갈과는 좀 최소한 비기든지 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전에서 좀 승부를 걸든지 뭐 예. 2승 1무나 1승 2무 이런 정도의 성적을 거둔다면은 좀 좋은 대진을 좀 받지 않을까. 쿠바가 야구만 강한 줄 알았더니 야구가 강하고 또 배구가 강하죠. 그렇죠. 배구 예. 강합니다. 예. 배구도 강한데 최근 들어서 쿠바가 좀 축구에 좀 약간 부하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북중미 지역이죠. 북중미 예, 지역에서는 이제 주로 미국이나 멕시코 예.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자메이카 정도가 좀 강했는데 예. 자메이카가 요즘 많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멕시코가 좀 강했는데 이제 쿠바가 조금 아무래도 좀 특유의 좀 탄력성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요. 네. 2002년 그 골드컵이라고 이제 북중미에서 열린 대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우리나라가 쿠바하고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까?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근데 쿠바가 피파 랭킹에서는 한참 미치긴 해도 네. 상당히 잠재력은 있는 나라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인연이 있었네요. 포르투갈 하면은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1966년도 잉글랜드 월드컵 때 북한이 3대 0으로 이기다가 역전당했잖아요. 예, 에우제비오가 에우제비오. 있었죠. 예. 에우제비오 선수는 골을 넣으면은 그 공을 자기가 직접 들고 다시 뛰어나왔고 그런 그 인상적인 제스처가 있었는데 아직도 좀 상당히 정정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까? 에우제비오를 직접 만난 게 이제 직접 뵀었어요? 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2008년에 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제니트가 네. 저 UEFA 슈퍼컵에 붙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그 유럽 그 UEFA 최고의 선수상을 뽑는 그런 시상식이 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호날두가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에우제비오가 나와가지고 호날두에게 상을 줬는데 네. 그때 잠시 에우제비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66년 월드컵 사다리 전법으로 그때 이탈리아를 그래서 1대0으로 이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게인 1966년에 2002년 했었고 자, 그렇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포르투갈. 우리도 2002년도에 우리가 이긴 적이 있었어요. 예. 네. 콘세이상도 콘세이상도 예, 있었고 이런 선수 있었고 뭐 피고도 있었고요. 피고 있었고요. 예. 예.
자, 마지막 지금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보자. 아이고, 지금, 예. 강남구 삼성동에서 꿈꾸는 팅팅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저 강남구민이면 무척 반가워한다는 거 아시죠? 자, 서초구민은 아직 못 뵀습니다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박성희 기자님이랑 이러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 얘기도 나눴었고요. 지난주에 그런 졸전에 이어서 뭔가 좀 동생들이 더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 되나요? 아이고, 좀 신청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H.O.T 형님들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사의 후예.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더불어 행복